어려운 경제 상황에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2만 이상으로 작년과 비교해 보면 무려 34.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4년 통계치 작성 이후 최대 규모라는데요. 이렇게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 회생, 파산 신청에 도움을 주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됐는데 제가 그거를 전세 자금 대출을 다 받아서 낸 부분이라 그게 고스란히 다 빚으로 남아가지고요. 네.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부채가 생겨버려가지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고민돼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채무 규모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요? 네. 아우, 이 정도면 본인 지금 재산이나 소득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한 3년 정도 고생하시면 개인회생 아마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서류들을 좀 준비하고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됐습니다. 자영업자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출 채무가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결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좀 특징적인 것으로는 2030 젊은 세대들의 채무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기 피해를 당한다든지 투자에 실패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채무가 많이 늘어나서 파산 사건, 회생 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소득 중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에서 최장 5년에 걸쳐 변제금으로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일단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 제출해야 될 증빙 서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또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도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요. 법원에서 보증명령이 내려왔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반 개인 채무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 등을 하실 계획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연령, 채무 원인이나 부채 정도에 맞춰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 등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겠죠. 채무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채무를 과연 변제할 수 있을지 또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인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 본인의 채무 상황에 맞게 소송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워크아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택할 것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받아보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회생 절차에 관련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개인 회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최초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개인 회생 제도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다한 채무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고정적인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을 3년에서 최장 5년 정도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다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법무법인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개시결정 신청서를 먼저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변제 계획안을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압류나 가처분 또 강제 집행도 정지하고 금지시킬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최종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 회생을 위해서 법무법인을 찾을 때 어떤 걸 좀 이렇게 고려해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그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또 저렴한 수임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담당자가 자꾸 바뀐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 변호사의 경력을 좀 확인하시고 담당 직원이 정식으로 법무법인에 소속된 직원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분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또 이렇게 좀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합리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너무 혼자서만 그 채무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개인 회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철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